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잔여장이에요. 이것도 임철조 선생이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관이 어떻게 자식이 되냐. 식상이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몇십 명을, 그러니까 많이 난 자식, 자식을 많이 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자식장이니까 자식을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관이 자식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임철초 선생이 설명하신 거는 안 읽겠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고요. 요즘은 또 더군다나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나 둘밖에 안 낳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12명을 낳는데 10명이 죽고 2명만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요. 물론 옛날엔 12명도 낳았어요. 낳기는. 예, 옛날이죠. 저희 누님도 그러셨어요. 12명까지 낳으셨죠. 예, 저희 누님도 그러셨어요. 자, 그건 나중 얘기고, 자녀의 뿌리와 가지는 1세전,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이다. 예, 30년이니까. 1세가 30년이에요. 희신을 보고서 더불어 살과 관이죠. 살과 상형 어떤 관계로다가 맺어졌는지를 살펴라라는 거예요. 원문에선 벌써 살 가지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 유시주 200원 주도 똑같이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증주를 하신 임철조 선생은 아니다라고 빡빡 우기고 계세요. 오늘 사례명절은 한 2개만 하겠습니다. 왜냐? 모두 7개인데요. 2개, 3개 이렇게 하죠. 예. 아이고, 제체연하네요. 오늘 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솔 일반적으로 의관 강자. 예, 관에 의해서 자식을 보는 것이다. 만약 희신이 즉 시관성 곧바로 관성이 희신이 된다면 관성이 된다면 그 자식은 현준이라고 해서 현명하거나 중걸스럽다. 씩씩하다라는 거예요. 희신과 더불어 관성이 서로가 불상투, 서로 투쟁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역시 좋다. 비직무자,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불초, 이 불초라는 건 불초소생이 해서 아버님 전상서 해갖고 불초소생 누구 올림 이러죠. 그러니까 불초라는 건 곧 불효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이게 초상초자니까요.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죠. 그렇지 않으면 유극, 아버지를 극해요. 극하게 돼요. 그러나 관성을 봤을 때 중요한 건 또 활법, 살아있게 봐라. 그래서 관성이 가벼우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조관, 관성을 돕는 게 좋고요. 살중신경 하면요, 즉 어떻게 해요? 인성이나 비겁이 있어야 된다. 비겁보다 인성이 더 좋죠. 화살을 해서 일주를 도와줘야 돼요. 무관성, 관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지 재성으로 놀아라. 그 이유, 재생관을 하거든요. 만약 관성이 저체 막혀서 체에 있을 땐 어떡하냐? 중요한 건 생부충발이라고 했어요. 생하거나 충발,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걸 깨트는 거죠. 막혀 있을 때. 저 관성을 충발하는 게 아닙니다. 막혀 있는 걸 충해서 발하게 하는 것이다. 관성설기가 태중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성이 강해서 그래요. 수합조, 합해서 도와주거나 요회, 멀리서 이렇게 회 모여지면 좋다라는 것이죠. 살중신경 할 때는요, 살중신경 하면서 무죄, 제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녀라고 해서 이때는 살이 너무 지나쳐서요, 신경할 때는 여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200원 선생께서는요. 그런데 이 임시주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관이 무슨 자식이냐 하면서 또 이것도 안 읽을 겁니다. 왜? 잡힐다 뭐 이렇게
자필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식이 많다. 요즘 많은 건 뭘 봅니까? 볼 수도 없죠. 한두 명이, 두 명이 많고요.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3명 데리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젊은 엄마들 보면 부럽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둘도 많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담멸자에 대해서는 임철철 선생이 관이 자식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대체로 모담멸자의 뜻이란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일주가 목이면요. 이게 생하는 수가 엄마예요. 그럼 일주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모담멸자라. 그러면 이게 인성이 되는 거거든요. 인성을 극하는 게 뭐죠? 수를 극하는 게 토죠. 토는 목을 보면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 관성이 아닙니다. 재성이죠. 인성이 많을 땐 재성을 써라, 라는 거예요. 비겁이 많을 땐 뭐 써라? 식상을 쓰는 게 좋다. 식상을 쓰는 게 좋다. 인성 많아서 사주가 지나치게 왕해지면요, 재성이 좋습니다. 재성. 자, 모담멸자지이다. 그러므로 목다 화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목이 많으니까 불이 꺼질 거예요. 일주가 꺼진다는 소리예요. 목다 화식은. 그런데 금으로다 금극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화, 화를 생한다. 일주가 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의 화를 기본으로 해서 금은 뭐예요? 재성이죠. 관성 아닙니다. 극을 받는 금이 목을 걷겠다라는 것은 이건 인성이지 주체는 아니에요. 주체는 목다 화식이라는 것은 화가 주체입니다. 지금 쩔쩔 매는 거죠. 화다 토죠? 화가 많아요. 토가 일주입니다. 인성이 강한 거예요. 전부 인성이 강한 건 재성을 쓰라. 수옥화해서 즉 생토, 토가 생해질 것이다. 토중금매 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금이 매몰될 거 아닙니까? 목국토의 재성으로서 토를 극하니 즉 생한다. 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다수침 금이 인성이에요. 수가 주어예요. 하급금해서 즉 생수 수를 생한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강할 땐 재성을 써라. 수다목부 해서 토국수 하면 재성으로서 수를 극하니까 목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관살의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성이 어떻게 살려줄 수는 있겠죠. 그럼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아까 말씀하셨죠. 유병원 주에서 얘기했죠. 관성이 없을 땐 재성으로서도 자식을 봐라라고 했어요. 자지위야 확실하게 비록 이게 관살이 위자라고 하지만 암암리에는 식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역국. 제가 좀 흔들어 줘야 되는데요. 흔들어 주질 않았어요. 국을 거역해서 반대로 극해서 상생하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몇 번을 뒤집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가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냥 자기 이론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막 하십니다. 결국은 관살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설 신앙하면서 재성이 있으면 자식이다. 이게 보세요. 여기 이게 맞는 소리예요. 신앙하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강해서 신앙한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자식이에요. 신세 인자가 일주가 약간 그러니까 용신이 곧 자식으로 봐라. 또 이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차계 여지 시험자 이건 모두 내가 시험했던 것이다. 고로 감히 갱정 뭐예요? 갱정이란 다시 고치라는 뜻은 뭐예요? 관사를 자식으로 보는 걸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추지 자세하게 그걸 밀어붙여 보면 무불응야 대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다들 응답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임철철 선생이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명리학원이라는 책 때문에
여기서 진수함 선생이 자식이 식상이지 어떻게 관살이 될 수 있냐라고 해서 유학적으로 유교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진상국은요 상국까지 지내신 양반이에요. 제일 재벌인 벼슬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평진전을 지은 저 심해천 선생은요 진사예요. 심진사. 그리고요 여기 임철조 선생은 벼슬이 없으셨죠. 집안이 쇠락했다가 자기가 30 넘어서 사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0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프로 잡수셨죠. 자, 오늘 234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인수가 강한 거예요. 이건 인수가 엄청 강해요. 화채 수금용주에서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를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사주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에서 이 수를 기다리는 거죠. 수금용주에서 수는 불용하니까 금토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천간으로는 금토 이렇게 해서 이 화가 오는데 이건 안 좋죠. 그러나 지지로다 이렇게 수가 또 오네요. 그럼 그냥 일반 평민 사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요. 무토생은 4월에요. 주중 화토 본왕에 맞습니다. 신금 로이 무군 이렇게 사화에 겨우 뿌리를 내리죠. 그래도 무군은 아니네요. 술토 속에 있고요. 여기 사화 속에 경금 있고요. 경지 사시라 정화 독특심 극심 정화가 홀로 튀어 올라서 이 신금을 극을 한다. 맞습니다. 국중에서 전무습기 습기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이 미토가 아주 가장 뜨거운 토입니다. 개경 연간의 을목은 조화지열 화를 돋고 앉았죠. 소위 극양처 두 마누라를 돌아가게 하고요. 생12자에서 형과 십자 잘못해서 이 형을 당했어요. 사주 애들이 현전 12자. 그래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이따 이제 배드리지만은 현전 2자다라고 하셨습니다. 4월에 무술을 일주예요. 시간이 정사시라 인상이 강해서 용신은 상관이 신금이 되었어요. 물론 용신이 뿌리는 약하지만 대원만 따라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명제인데 어색하게도 역대형으로 진행되므로 양처극자하고요. 열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래요. 음간이라 수호행이 있었다면 시간으로부터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연주상생의 손재도 있었을 것이며 자식들도 공부를 잘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말이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화오행이 7.3이죠. 수는 0.0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3.2니까 금을 용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습토는 희신이 되지만 건토는 불리하다. 대운에서 수운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234번입니다. 저 신금 쓰죠? 요즘은 아직은 어리네요. 11살. 그러니까 이땐 좋습니다. 습토니까요. 이 습토 좋습니다. 자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저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면은 좀 힘들었을 것이고요. 경신 이 무토는 그렇고요. 이 천간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술토 운 정도 되면 종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건 걸럭격이라고 할 수 있죠. 해오라 태어난 임수일주예요. 제가 격국론에서는 이걸 양인격으로 잡았다가 지워버렸어요. 걸럭격과 양인격은 용신을 잡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걸럭격은 그래도 양반격이라고 해서 살을 안 쓰고요. 관성부터 쳐줘요. 관성이라면 여기서 토거든요. 이 토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특수격입니다. 정단 선생이나 저나 이런 사주를 바로 임철조 선생의 작천수를 근거로 해서
특수격, 식상제살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겁니다. 자식이 엄마를 구하고 있죠. 바로 옆에서 식상제살. 제살이라는 건 뭐예요? 술토, 무토, 진토가 있어서요. 이 술토가 통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이게 수체 토하 영조라면 이 토를 써서 화운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사주는요. 토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목부터 써야 됩니다. 식상제살격이에요. 그럼 저런 거는 식상을 써서 썼다라는 것은 양타일피죠. 토가 강하니까 먹국토하고요. 수가 강하니까 배설하는 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화운도 기다려도 좋아요. 그래서 목을 쓰니까 이 뭐예요? 이 겨울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목운이 되면 화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개수가 겁재가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 딱 앉았죠. 이런 사주는 겁재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요즘으로 와서 물어보면 당신은 이 겁재 피해가 그래도 다행히 무게합은 하고 있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무게합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모터가 개수를 하나 잡고 있으니까요. 저 간목의 절대 극한은 금운이 오면 안 됩니다. 천간으로 금운이 오지 않네요. 자, 임수생원 맹동 첫 번째 겨울입니다. 반가운 것은 묵음이다. 좋습니다. 수가 강한데 또 금까지 있으면 좋지 않죠. 식신 독투. 이 양반 지금 임철조 선생이 바로 이 식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용신을. 소위 서양소치. 그 이후 특별하게 저렇게 했어도 진토에 뿌리를 내렸다 해도 갑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갑인 입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느 년인지는 모르지만 입반이라고 한 거 보면 아마 임대운이나 돼야 될 거예요. 유십자 개유. 여러 아들을 낳아서 모두 가르쳤다. 또 불형처자. 마누라도 다치질 않았다. 그건 왜 그러냐? 무재지묘. 재성이 없어서 그렇다. 화가 없다는 거예요. 재성이 없어서 그렇다. 추위 불리자. 이 추위라는 건 뭐예요? 저 가을에 그러니까 이게 서쪽에 저 궁궐문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저걸 본 거죠. 나는 이게 참 옛날 시험 암행어사 시험 이렇게 이제 깜짝깜짝합니다. 한쪽으로 막 쏠리다 보면 추위에 불리한 것은 뭐냐? 무인묘. 인묘가 없어서 그래요. 저 간목이 좀 살아나야 돼요. 과거 시험이요. 과거 시험에. 차전은 만약에 술토에 하나의 목을 바꿨다면, 이 술토를 목으로 바뀌었다면 청원 등록, 벼슬길에 길을 얻었을 것이다. 이 청원이라는 것 좋은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 급제를 한다. 벼슬에 올라간다. 라는 뜻이니까요. 과거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이 명조 역시 식신을 용신을 하지만 전저보다는 호명이 된 이유는 대운이 용신대운으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누라도 형 안 당하고요. 그것은 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요. 재성이 없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봅시다. 그러면 월지를 득한 수호행이 5.8이에요. 토도 만만치 않아요. 3.5예요. 그래서 이 토를 재하라는 거예요. 일주가 밑에 술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국수를 하니까 급하니까 식신을 써서 제살부터 하라. 이중작용이죠. 토도 제하고 수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명절은 특수격으로 지정하였다. 이따 배드릴게요. 이 토행이 오히려 일주의 부담이 되므로 오히려 토행을 극제하는 모부행을 용신을 하여 식상제살이 되었다. 요거 여기다 또 하나 더 붙여 쓰겠습니다. 강한 수를 흡수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모부행은 이중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235번입니다. 맞습니다. 식상제살격입니다. 수체, 목수용조입니다. 목용신. 운이 참 좋죠? 좋습니다. 금운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이 5대5에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이유, 이 경금이 뿌리가 좀 약하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때 끝이 날 것 같네요. 끝 안 나도 오래 살 양반이네요. 네, 괜찮네요. 화운도 좋습니다. 예. 장수하겠는데요. 네, 아주 참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사주는 또 이제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이거 이제 걸럭격으로 제가 바꿔놨고요. 양인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궁풍보감도 이렇게 달아놓고 했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올 때는 이걸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다 새로 고쳐서 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차 검증을 한 겁니다. 초벌이라고 하죠. 초벌. 이 강의를 하면서 중벌 하고요. 책으로 나올 때 3벌 이렇게 나오죠. 교정, 3차 교정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교정을 해서 이렇게 축약 적천수 천미를 만들었습니다. 사례명조 102개. 아마 여기는 3권 쪽에 들어갈 겁니다. 올 연말쯤에서 2권이 나올 겁니다. 그 대신 격국론도 분명하게 다시 써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양인격이라고 했는데 걸럭격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걸럭격은 용신을 관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격국론에서 관성 쓰고요, 재성 쓰고요, 식성 쓰고요, 다 써요. 걸럭격에서. 그래서 걸럭격은 특수격으로 이렇게 빠져가 있더라도 양인격보다는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격국론에서. 그래서 이 책이 축약적천수 천미인데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청기노설 적천수 연구소를 사이트에 치시면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를 주시도록 하세요. 예,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궁금하실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